안녕하십니까. 광속불변의 원리가 드디어 풀렸습니다. 이 동영상은 광속불변의 원리 이해하기의 첫 번째 파트입니다. 총 3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문제 인식하기, 두 번째가 시공간 공변성 이해하기, 세 번째가 광속불변의 원리 이해하기, 이렇게 3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빛의 속력이라는 것은 광원이나 관측자의 속력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죠. 그래서 굉장히 알고 싶었는데 지난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데에는 아주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장애물이 무엇인지 10가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장애물을 확실히 인지하고 나면 광속불변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현재의 상대성 이론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10가지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 현재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은 길이 수축을 지지하는 상대성 이론입니다. 자, 첫 번째, 현재 길이 수축을 지지하는 상대성 이론이 옳다면 광속불변의 원리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기 이제 로켓이 있는데 로켓 안에 비시계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로켓이 점점 빠르게 달리면 시간은 늘어나고 로켓의 길이와 비시계의 길이가 작아지면 그 안에서 진동하던 빛은 결국 정지하게 되고 맙니다. 빛이 정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식을 한번 살펴보면은 빛의 속력도 속력입니다. 그죠?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길이 이렇게 되는데, 분모인 시간은 계속 커지고 분자인 길이는 계속 작아지면은 전체적으로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이 수축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길이 수축과 시간 지연을 함께 사용해서 광속이 불변함을 보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가로 도플러 효과입니다. 이 가로 도플러 효과는 광원이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앞을 가로질러 갈 때 나타나는 도플러 효과입니다. 이것은 고전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상대론적으로 나타나는 유일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보시면은 빠르게 달리는 물체의 경우에 진동수가 점점점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진동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파장이 길어진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파장은 길이 차원이니까 빛의 속력은 람다 곱하기 누, 그래서 파장 곱하기 진동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파장도 길이 차원이죠. 파장도 길이 차원이기 때문에 길이 수축식을 여기 넣으면은 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길이 수축 이론이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길이 수축 이론을 이용해서 가로 도플러 효과를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미온의 해수면 도달 현상입니다. 미온 또는 미우메존이라는 이 소립자들은 약 10km 상공에서 만들어져서 거의 해수면까지 도달을 합니다. 자, 이것은 반감기까지 따져야 되지만 반감기는 따지지 않고 개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km 상공에서 만들어져서 해수면까지 도달한다는 것은 엄연한 자연현상이고 관찰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잘 설명해야 좋은 이론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지연으로는 잘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길이 수축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죠. 10km 상공에서 약 0.998c, 광속이 99.8%의 속력으로 달리면은 약 한 40m만 달리고 소멸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억지로 설명하기 위해서 호프만 등은 미온 입장에서 보면은 지구가 호떡처럼 납작해지고, 그러면은 그 달려야 하는 거리가 줄어들어서 미온이 해수면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교과서에도 나오죠. 그래서
진실로 미혼의 입장에서 관찰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미혼에서 관찰한 지구의 납작한 사진, 거리가 줄어든 사진 또는 동영상 또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한 증거도 없이 미혼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구가 수축되어서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 철학자 칼 포프에 의하면 과학은 반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반전 가능성이 없다면 과학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과학이라는 것은 분명한 증거와 자료를 제시해야 과학이 되는 거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주장만 있어서는 과학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인의 입장에서 지구 위에 발을 딛고 서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길이 수축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실험을 관측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구 위에 발을 딛고 서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미혼이 아니라 사람이 이것을 관측합니다. 그래서 지구인의 입장에서 길이 수축을 이용해서 미혼의 해수면 도달 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미혼이 예를 들어서 북극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지구가 미혼 쪽으로 달려가서 납작해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미혼이 북극쪽으로만 떨어집니까? 남극 쪽으로도 떨어질 수 있고 대한민국 상공에서도 떨어질 수 있고 적도 위에서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구는 어느 쪽으로 달려가야 합니까? 폭발해야 합니까? 이것은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죠. 자, 네 번째로는 입자 가속기 내의 미혼의 장거리 비행 현상입니다. 이 미혼이라는 것은 우주에서만 날아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입자 가속기에서 이렇게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보면은 고전적으로 관측한 비행 거리보다 훨씬 더 긴 거리를 비행하고 있습니다. 0.998c 같으면은 약 한 30배 정도 더 긴 거리를 비행합니다. 그죠? 자, 이것도 역시 시간 지연으로는 잘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길이 수축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만일 이것도 미혼의 입장에서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미혼이 가만히 있고 입자 가속기가 돌아야 되겠죠. 그러면 입자 가속기는 지구에 붙어 있죠. 그러면 미혼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1초에 10,000번 이상씩 회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미혼의 입장에서 설명하려면 지구가 1초에 10,000번 이상 회전한다는 그런 증거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GPS 인공위성의 장거리 비행 현상입니다. GPS 인공위성은 초속 4km로 굉장히 빠르게 달립니다. 그래서 상대론적 속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빨리 달리기 때문에 1년에 10.4m 정도 더 멀리 달립니다.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누적이 되면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현상을 시간 지연으로는 역시 잘 설명이 됩니다. 그러나 길이 수축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그 최고 전문가인 닐 애쉬비도 이것을 많이 연구를 했겠죠. 그런데 닐 애쉬비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로렌츠 수축은 의도적으로 무시하겠다. 실제로 길이 수축은 중요하지 않다. GPS는 타이밍이 중요한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찾으려고 노력해도 도저히 길이 수축 현상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푸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실로 길이 수축 이론이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GPS 인공위성의 장거리 비행 현상을 길이 수축 이론으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은 그 빛 전파의 연속성입니다.
빛은 연속적으로 이렇게 쭉 진행을 하지 갑자기 어디서 사라졌다가 다른 장소에서 나타나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A는 빛의 속도가 일정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B는 빛의 속도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역시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물체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여기 빛시계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빛시계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빛시계가 0.866C, 그래서 감마 값이 2일 때 이렇게 달리는 빛시계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빛시계가 세워져 있을 때도 빛시계의 속도와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고 가정합니다. 빛시계가 세워져 있다면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 빛시계가 또 기울어져 있을 수도 있죠. 기울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광속 불변의 원리와 빛 전파의 등방성, 이것이 보장되기 때문에 출발점과 도착점은 항상 일정합니다. 그죠? 그리고 광속 불변 원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어떻게 기울어져 있더라도 전체 경로는 항상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원의 정의와 일치하기 때문에 반사점을 이렇게 다 모아보면은 그것이 타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길이 수축 이론으로 이것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빛시계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나란하게 기울어져 있는 그런 빛시계가 달린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빛시계가 달리다가 길이 수축으로 인해서 길이가 줄어들겠죠. 그렇다면 줄어든 빛시계 때문에 반사점은 타원에 이르지 못하고 좀 짧은 거리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반사점은 타원에 이르지 못하고 일정한 속도로 달리기 위해서는 다음 도착점에 미리 가 있어야 되죠. 그렇다면 빛은 이 점선 구간만큼 점핑이 돼야 됩니다. 그죠? 불연속적으로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일정한 속도로 달릴 수가 없죠. 그래서 길이 수축 이론이 옳다면 빛이 연속적으로 진동하는 것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이 수축 이론이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는 시공간 대칭성에 관한 겁니다. 여기에 로렌츠 변환식이 있는데 로렌츠 변환식에다가 양변의 C를 곱하고 조금 조정을 하면은 시간에 대한 식과 공간에 대한 식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시공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시공도식에서도 보면은 완전히 빛의 세계선에 대해서 대칭이 됩니다. 시간과 공간이 완벽하게 대칭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슈레더라는 사람이 시간지연과 길이 수축을 나타낸 것입니다. 시간지연과 길이 수축이 빛의 세계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이 수축 이론이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길이 수축과 시간지연을 이용해서 시간과 공간이 서로 대칭됨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그 불변량에 관한 것입니다. 상대성 이론에서는 불변량이 많이 등장합니다. 시공간 간격이라는 그 4차원 길이죠. 4차원 길이도 불변량이 되는데 식을 조금 전개하면은 시간의 제곱 빼기 길이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시간 지연이 되고 길이는 길이 수축이 되어서 일정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력의 변함에 따라서 불변량이 불변하지 않고 변해버리는 이상한 결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은 휘어진 시공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피직스 포럼에 올라온 것을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이 첫 번째 그림은 휘어지지 않은 평평한 시공간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A와 C 사이에 중성자성이나 블랙홀이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평평한 시공간이 이렇게 그림과 같이 휘어지겠죠.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동의하실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시공간이 휘어졌다면 거리가 늘어납니까? 아니면 줄어듭니까? 여기에
우리는 그 샤피로의 관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간의 지연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길이 수축은 어디 있습니까? 길이 수축은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에 A와 B 사이에 직선과 곡선이 있습니다. 본래 그 평평한 공간에 휘어지지 않은 시공간은 1번이죠. 그래서 A와 B 사이의 거리, 고유 거리는 1번, 여기 빨간 라인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게 줄어들었습니까? 만일 길이 수축 이론이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여기에 길이 수축 이론을 적용해서 휘어진 시공간을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슈바르트 쉴트의 해를 보면은 우측의 두 번째 항이 길이에 대한 항입니다. 자, 이것은 휘어진 공간을 나타내는 거리죠. 그런데 이게 언제나 항상 휘어지지 않은 것보다 길어집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도 보면은 D 시그마가 DR보다 항상 큽니다. 그죠? 그래서 DR이 고유거리고 D 시그마가 휘어진 거리인데 이것을 어떻게 길이 수축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이 수축 이론이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D 시그마가 DR보다 큰 이런 현상을 길이 수축 이론으로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이 수축 이론이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10가지 문제 중에 아마 하나도 풀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길이 수축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 리스트에 나타난 추가 20가지 문제도 풀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수축으로는 도저히 풀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뭐 스폴리 잠수함 패러독스라든지 벨의 우주선 패러독스라든지 에렌페스트 패러독스 같은 것은 엄청나게 유명한 패러독스들입니다.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은 해결이 안 됩니다. 도저히 길이 수축이 옳다고 생각하는 한 이러한 패러독스는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조금 바꾸면은 이러한 그 앞에 살펴본 10가지 문제와 여기에 나타난 20가지 문제는 한꺼번에 다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되는데 진실로 여러분들이 길이 수축이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현재 길이 수축을 지지하는 상대성 이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때 비로소 광속 불변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길이 수축 이론이 아니라 길이 팽창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이 앞에 30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다 풀려버립니다. 깨끗하게 뭐 전혀 모순 없이 깨끗하게 다 풀려버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길이 수축 이론이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문제를 한번 끝까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에서 길이 수축 이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만 해주셔도 뭐 큰 수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공간 공변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공간 공변성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함께 변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현재 길이 수축 이론으로는 시간과 공간이 반대로 변했죠. 그런데 시간과 공간이 함께 변하면은 많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이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였다면 다음 시간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광속 불변의 원리를 이해하는데 큰 문제는 해결됩니다. 오늘 이 10가지 문제를 함께 살펴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